반갑습니다. 융성 파트너스의 김익현입니다. 6월 2일 금요일 오후 1시 5분 지나고 있고요. 지금 우리가 볼 내용은 조정은 마무리되었다. 그리고 이 즈음에서 우리 융성이 어떠한 전략으로 전투에 임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. 저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있을 그 투자 철학에 있어서 큰 패러다임을 이렇게 뭐 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집중 있게 영상을 지켜봄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 어, 뭐 직전 영상에서 제가 5월장을 요약을 했고 6월장은 뭐 이러이러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해드렸고 그 영상은 뭐 직전 영상에 있으니까 그 영상으로 가름을 하고 이 즈음에서 우리가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임하느냐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줄 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. 운용하시는 병력이 어느 정도 되시느냐? 운용하는 돈이 아니라 운용하는 병력이 어느 정도 되냐? 이렇게 제가 묻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결국은 그 돈으로 움직이는 전쟁터거든요. 음. 우리가 마음가짐을 단순히 돈을 투자하고 회수하는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한 무리의 군대를 이렇게 지휘하는 그 사령관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전투에서 어느 정도의 병력을 투입을 해서 어느 전략을 써서 이기고 나오느냐. 그러한 마음가짐과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렇게 주식시장에 임하는 게 좋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음. 자,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주식 매매에는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. 첫 번째가 눌림목 매매, 그리고 두 번째가 개인 투자자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하는 추격 매매입니다. 음. 물론 이 매매법에 따라서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어, 추격 매매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큰 수익이 가능하다. 뭐 30분, 뭐 10분 만에라도 수익이 가능한 그러한 전략이고, 그렇지만 유사시에 큰 파토가 났을 때는 걷잡을 수 없는 손실이 발생을 한다. 매우 위험하다. 손절까지도 힘들 그러한 손실이 발생한다.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. 자, 눌림목 매매 같은 경우는 유사시에 손실 방어가 가능하다. 매우 안전하다. 그렇지만 등락폭이 심하지 않아서 다소 심심할 수 있다.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. 음. 저희 융성은 이 눌림목 매매를 지향합니다. 음. 자, 제가 역사를 상당히 좋아하거든요. 어, 그 역사의 관점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. 이해하기 쉽게. 이 눌림목 매매 같은 경우는 군사학에서 보면 매복 전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추격 매매 같은 경우는 군사학에서 배수의 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어. 자, 우리가 과거 역사를 한번 보죠. 그 조선의 역사에서 1592년에 그 임진왜란이 발발을 하죠. 그때 임란 초기에 그 조선의 북병사 그 신립 장군이 조선 중앙군 8,000기를 데리고 충주 탕금대에 배수의 진을 칩니다. 당시 사기 충천하던 소서행장의 그 일군을 막기 위해서 왜군 일군을 막기 위해서 당시 이제 급격하게 조성되었던 그 중앙군 8,000개를 가지고 이렇게 충주 탕금대 배수의 진을 치는데 결과적으로는 신립장군도 전사를 하고 이 8,000의 병력도 전멸합니다. 음. 이때 신립 뭐 역사에는 가정 뭐 이프가 없다지만 이때 신립 장군이 배수의 진이 아니라 조령에서 매복 전술을 펼쳤다면 임난 초기에 그러한 전황은 상당히 바뀌었을 것입니다. 자, 멀리로는 그 고려 제국의 강감찬 장군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. 그 거란에서
소배합이 10만의 병력을 가지고 고려를 때립니다. 이게 마지막 그 3차 그 거란 그 고려 전쟁인데 이때 쫓기던 소배합의 10만 기병이 10만 병력이 그 귀주에서 이렇게 배수의 진을 치죠. 그 관감차는 20만 병력을 가지고 그 소배합의 그 퇴군로를 막고 서로 대치를 합니다. 이 팽팽하던 그 이 대치가 당시 고려의 병마판관, 그 고려의 그 국방부 차관 김종현이 1만 기병으로 소배합의 후미를 이렇게 때림으로써 전투가 끝납니다. 이때 거란군 10만이 전멸을 해요. 이 이후로 거란은 그 차츰 쇠락의 길을 걷죠. 제가 그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? 역사의 답이 있거든요. 그 이 추격매매라는 게 이 배수의 진을 치는 이 추격매매라는 게 그 퇴로가 없이 전투에 임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강하게 전투에 임한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데 큰 오류가 뭐냐면 이 김종현의 1만 기병 같은 이러한 작은 파토에 급격하게 쓸려버릴 수 있는 전략이 이 추격매매라는 거예요. 이 배수의 진은 거의 막바지에 다루는 군대가 쓰는 전략이지 그 평상시에 군대가 쓰기에는 약간 위험한 전략이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격매매는 이러한 뭐 작은 파토에도 급격하게 전멸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전략이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차트를 보면서 하나 설명을 하죠. 이게 이제 그 신풍제약의 그 차트인데 추격매매의 관점에서 보면 추격매매는 한 뭐 이쯤에서 사는 거예요. 이쯤. 이게 막 주가가 오를 때 뭐 한 3만 뭐 한 3, 4만 원에 사 가지고 뭐 이 자리에서 팔고 나오는 빨리 사고 빨리 팔고 나오는 그러한 전략인데 절대 개인들은 이걸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. 개인이 만약에 여기서 뭐 3만 원에 사서 뭐 20만 원에 판다? 이러한 개인은 절대 없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론도 없고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본다? 절대 불가능합니다. 이게 추격매매예요. 근데 만약에 여기서 물려버리면 기본 50%는 기본이거든요. 그만큼 위험하다. 그렇지만 우리 융성 파트너스가 보는 눌림목 매매, 매복 전술 우리는 이 자리에서 매복을 해요. 이 자리에서 매복을 해가지고 한 7만 8천 원 정도의 매복을 해가지고 한 11만 원 정도에 팔고 나오는 그러한 전략을 쓰거든요. 자,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냐? 이 눌림목에서 이 자리는 공부하면 충분히 볼 수 있다. 이 눌림목 자리에서 이 30% 40% 이러한 그 기술적 반등은 공부를 하면 충분히 볼 수 있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. 재미는 없지만 안전하고 그리고 레버리지까지 이렇게 충분히 사용을 하면 이 추격매매의 수익 못지않은 전술이 나온다. 그렇지만 추격매매의 위험성은 사라지고 매우 안전하게 전술을 운영할 수 있고 병력을 보존할 수 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우리 융성 파트너스는 이 눌림목 매매를 지향을 한다.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. 여러분들도 뇌동매매, 추격매매를 자제를 하셔야 그 크게 이로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제가 말재주가 없어서 이렇게 약간 두서없이 말을 했는데 어느 정도 제 의견이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은 우리 융성 파트너스의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에 봅시다.